올해도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소득공제 신청해야 되는데요. 매년 기준들이 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도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 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를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요. 단독 세대주를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연소득 5천만 원까지는 전체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하는데요. 만약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이율 0.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이하이고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 불입 금액의 40%, 최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른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고 이자 납입 최대 합계가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준시가 3억 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200만 원 이상 개인적인 편차는 납니다만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3월에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